자, 저희 이제 그다음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이재명의 네. 측근이죠. 김용희 1, 2심 모두 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 한 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네. 거기 그 유동규 씨가 김용한테 돈을 이제 여러 번 줬는데 네. 그중에 이제 1억 준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총 얼마를 줬는데 그중에 이제 1억 준 거는 거의 빼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용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나 1억 유동규한테 1억, 유동규가 1억 받았다는 그 시점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네. 라고 이제 계속 우겼고, 심지어 증인 조작해서, 이용우라는 사람 조작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했잖아요. 이용호도 근데 자백했습니다. 이용우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진짜 다른 사람 많이 피해를 끼친 게 바로 이제 이재명 특기인데, 어쨌든 김용이 위증 교사 하다가 결국 걸렸고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김용이 2심에서 주장한 뭐냐? 구글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 구글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용하는 우리 성재준 대표가 네.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동의가 돼 있긴 한데요. 구글에서 유튜브 앱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앱이랑 구글 앱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이제 그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용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것 봐봐라, 내가 돈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에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은 거기 없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이 됐죠. 됐냐면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재판부한테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네. 이거를 요구한 것 자체도 코미디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확인을 해보니 네.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이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 자체를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딱 그냥 기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김용이 또 휴대폰이 2대거든요. 사실 네. 2대면은 한 대 보좌관 주고 해갖고 얼마든지 타임라인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제 그 김용이 오히려 이제 재판부한테 호통을 친 거 혹시 아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뭐 한 거냐? 내가 타임라인 내가 이 제기했으면 그걸 조사를 해야지. 네. 근데 그 조사하려면 그게 구글 앱, 구글 본사를 거의 뒤져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거기서 해주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호통을 쳤다니까. 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네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호통을 칠 수가 있지,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제 판사한테 호통을 쳐서 판사가 지금 너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 있잖아. 물론 판결문에 징역 1년 1심과 똑같이 5년이라고 썼더라도 괘씸죄를 더해서 15일자를 더 붙인다든가. 네. 뭐 이렇게 이런 페널티가 없으니까 이렇게 깽판을 치는 그렇죠. 거죠. 5자에다 1자 붙이면 15가 되네요. 그렇죠. 아니면 0자를 붙이 5에다 0을 붙이. 뒤에다가 0을 그보단 붙이네. 낫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깽판 치는 이런 정말 김용,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용이 지금 이제 범죄 혐의 중에 한 가지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건데 예. 김용이 대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나간 거면 이건 이재명을 위한 건데 왜 이재명은 처벌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글자가 130표나 나와요. 어. 그러면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 판결 나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이재명이 근데 어제 무슨 말 했던 거 들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여전히 그냥 얘는 주 52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네.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52시간 일합니까? 재판은 52시간 맞지 않나요? 이재명은 구락 가는 시간, 구락 가는 시간. 52시간 구락을 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초유의 또 관심사가 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리는 없고 아예 그냥 무죄가 나오던가 아니면 1심 재판이 유지가 되거나 둘 중에 한 개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은 뭐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1심과 똑같이. 네. 이게 뭐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형량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법정 구속까지도 은근히 바랬는데 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2월 26일에 이제 그 최종이 결식 있으니까 공판. 네. 그럼 한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쯤 나오겠네요. 근데 강 기자님 말씀으로는 네. 이제 3월 막 15일 뭐 이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3월 12일 뭐 찍어 얘기하고 그러던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판사들이 어떤 멘탈이 약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늦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미쳐가지고 무죄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제가 본 기사는
2월 26일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이르면 3월 말에 될 것이다라고 그랬고 저는 4월을 봤는데 뭐 3월 중순 나오면 좋지 사실 뭐 좋은데 그 뭐 질문이 뭐였지? 무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무죄 그러니까 사실 무죄를 줄 수가 없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무죄를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1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이재명이 원하는 증인 수없이 불러주고 뭐 공무원도 다 부르고 해갖고 저 역대급 정말 그 공직선거법 재판 치고 역대급 재판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죄가 나온 건데 2심에서 정말 몇 번 이걸 하고 그걸 다 뒤집는다? 나 정말 이거는 같은 판사로서의 존중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까 강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헌재 내부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3월 중순에 좀 결론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3월 한 18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지금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게 네. 이제 뭐 저도 처음에 그냥 뭐 탄핵이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법정에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증인들 불러가지고 지금 뭐 이 말 했냐 안 했냐 이걸 갖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걸 따지고 이게 정말 말이 다 엇갈리고 심지어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얘기한 들은 사람이 결국 하나도 없는 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뒤집어가지고 홍장원도 그렇고 예. 박종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거 만약에 이거를 헌재도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 뭐 탄핵을 해버린다. 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원래 되죠. 있잖아요. 다 네. 이제 헌재가 편파성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 막 하나도 안 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온 증인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대통령은 탄핵 당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증언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탄핵이 다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우리 만약에 진짜 심각한 사태가 날 것 같아서 걱정이라니까. 네, 그까지 저희 그러면 말씀을 듣고 헌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그 얘기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한 2,0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바로 좀 얘기해봐야 되는 게 바로 얘기하지 말고 이 탄핵 헌재 이거에 대해서 네. 변호인 여기 헌재 변호인 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내란죄를 이제 변호하는 거라서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자기 커리어상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려고 안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온 김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계리 아시는 분입니까? 여자 변호사. 네. 저거 패친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외환위기 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그때 망했어.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고 그 인하대 그냥 일반대 갔다가 네. 26인가 사법 시험 붙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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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네. 정말 그 홍장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네.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 말투가 되게 막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네. 훌륭한 분이다. 요 아니, 말씀까지 듣고 예, 예.